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당신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안에 아무 의미 없는 영수증과 구겨진 지폐만 가득하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재물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커피를 사면서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지폐는 뒤섞여 있고 동전은 아무렇게나 쏟아져 나오고 오래된 카드와 사용하지 않는 종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상태로 돈을 꺼내고 다시 아무렇게나 밀어 넣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돈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왜 모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질문 이전에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떠나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어지럽고 차갑고 의미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분들이 지갑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돈은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디에 머물 수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것이 없으면 당신의 돈은 방향을 잃습니다. 들어왔다가도 금방 빠져나가고 기회가 와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알게 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돈은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와 태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몇 달 전의 영수증이 아직도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구겨진 지폐를 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넣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 없는 카드와 종이들이 지갑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더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주 단순합니다. 편안한 곳으로 가고 존중받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불편한 곳, 어지러운 곳, 의미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붙잡아도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더 큰 수입, 더 좋은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작은 공간, 바로 지갑 하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작은 무관심이 지금까지 당신의 돈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것. 이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돈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이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한 달이 지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은 잠깐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생활비가 나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잔고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면서도 대부분은 그 이유를 운이 없다는 말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운이 없어서일까요? 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수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돈이 쌓이고 누군가는 늘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돈이 머무는 방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돈은 단순히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길이 있고 머무는 자리도 있으며 다시 나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흐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무의식적으로 쇼핑 앱을 열어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결제합니다. 점심에는 스트레스를 핑계로 소비를 하고 저녁에는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라는 이유로 또 돈을 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되면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지갑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자 나가는 마지막 문, 바로 그 지갑이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돈이 머무를 이유도 방향을 찾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항상 부족할까? 하지만 문제는 큰 소비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갑을 아무렇게나 열고 돈을 아무렇게나 꺼내고 남은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밀어넣는 그 순간마다 당신은 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존재야. 그런 태도를 느낀 돈이 과연 오래 머물고 싶어 할까요? 돈은 감정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의 태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고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는 머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수입으로도 점점 여유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돈이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온 작은 행동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습관들, 그리고 지갑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도 더 많이 벌어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돈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이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손안에 있는 이 작은 지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의 방향, 현관의 위치, 침실의 배치 같은 큰 풍수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돈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열리고 닫히는 공간입니다. 이 작은 공간의 상태가 곧 당신의 재물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영수증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끝난 거래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미 끝나버린 돈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흐르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보내야 하고 들어오는 것은 깨끗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과거의 흔적이 가득하다면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흐름은 막히고 순환은 끊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갑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연히 비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갑이 비어 있다는 것은 돈이 머물지 않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잠시 스쳤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폐를 구겨서 넣는 것입니다. 급하게 계산을 하고 남은 돈을 대충 접어서 밀어 넣습니다. 방향도 맞추지 않고 크기도 맞추지 않고 그저 넣어두기만 합니다. 이 행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돈은 질서를 좋아합니다. 정돈된 공간, 가지런한 상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머뭅니다. 하지만 구겨지고 뒤집히고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진 상태라면 그곳은 이미 돈이 떠나고 싶어하는 공간이 됩니다. 돈은 대접받는 곳에 머문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흐름입니다. 지갑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어지러워지고 생각이 어지러우면 소비도 흐트러지고 그 결과로 돈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공간, 내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 하나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갑 안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방은 어지럽고 책상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생각은 복잡하고 결정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갑 하나, 그 안의 상태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우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비운 다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갑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워진 공간은 반드시 어떤 에너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흐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갑을 정리한 그 순간만 잠깐 좋아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영수증이 쌓이고 지폐는 구겨지고 돈은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 안에 넣어야 할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가장 먼저 깨끗하고 새 것에 가까운 지폐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구겨지지 않은 가장 상태가 좋은 지폐를 고르십시오. 그 지폐를 지갑 깊숙한 곳에 다른 돈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넣어 두십시오. 이 지폐는 쓰는 돈이 아닙니다. 지키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을 써야 하는 건데 왜 따로 보관하지? 하지만 이 한 장의 지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는 신호가 됩니다. 돈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갑이 비어있는 순간 그 흐름은 끊어집니다. 하지만 단 한 장이라도 늘 머물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차이지만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자신만의 의미를 담은 물건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 종이 한 장, 혹은 오래 간직하고 싶은 동전 하나, 혹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은 상징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값이 아니라 그 물건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그 물건이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돈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마라. 이곳은 돈이 머무는 자리다. 이 작은 인식 하나가 소비의 방식도 바꾸고 결정의 기준도 바꾸고 결국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폐의 방향을 맞추십시오. 앞면을 같은 방향으로 크기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질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질서가 생기면 흐름이 생깁니다. 흐름이 생기면 머무름이 생깁니다. 머무름이 생기면 축적이 시작됩니다. 이 순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행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항상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갑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고 같은 흐름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작은 변화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몇 해 전 한 중년의 남성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아끼고 더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제 손에는 돈이 남지 않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라는 불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갑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저는 이미 그의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를 카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폐는 방향도 없이 뒤섞여 있었고 구겨진 채 접혀 있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돈이 머물고 싶은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갑을 덮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쫓고 있지만 돈은 당신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고 했습니다. 지갑 안에 모든 것을 꺼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버리게 했습니다. 영수증, 오래된 종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들, 과거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폐를 하나하나 펴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깨끗한 지폐 한 장을 따로 골라 지갑 깊은 곳에 넣게 했습니다. 이 돈은 쓰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한 달만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훨씬 밝아졌고 말투에도 여유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더 번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들었고 이상하게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을 정리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꺼낼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지갑을 열 때마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그의 선택을 바꾸고 소비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 작은 변화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지갑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돈은 다시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단 한 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남성의 삶이 바뀐 이유도 대단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작은 변화를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갑은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갑이 어지러운 사람은 대부분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같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고 옷은
벗어둔 그대로 쌓여 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그 공간은 이미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을 할 때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소비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돈은 벌어도 남는 게 없어. 나는 원래 돈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내리는 선언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들어와도 그 말에 맞는 방향으로 다시 흘러나갑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보십시오.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기분을 달래기 위해,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소비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지갑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그 흐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은 단순히 지갑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환경,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지갑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공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간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바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순서가 이어질 때 비로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멈춥니다. 지갑만 바꾸고 끝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까지 연결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갑은 정리되어 있지만 집은 어지럽지는 않습니까? 말은 부정적이면서 결과만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흐름은 절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돈은 아주 정직합니다. 겉으로만 바뀐 것을 보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체가 바뀌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 더 선택해야 합니다. 지갑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꿀 것인지, 이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갑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돈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돈 또한 하나의 인연이며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제나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지갑을 정리해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지갑은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돈은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돈을 대하게 되면 그 돈은 결코 편안하게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편안한 흐름 속에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불안 속에서 붙잡으려 하면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집착으로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머문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 들어올 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그저 쓰고 사라지는 대상으로 보는 사람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은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머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흐름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지갑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런 사람에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갑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지갑이 정돈되어 있다면 마음도 정돈되어 있고 마음이 정돈되어 있다면 삶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재물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법은 따라하면서도 마음은 그대로 두는 것. 그래서 변화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깥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안쪽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가 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머무는 자리이며 당신의 재물운이 시작되는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당신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갑, 의미 없이 채워진 물건들, 아무렇게나 넣어진 돈, 이 모든 것이 모여 돈이 머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결국 들어온 돈마저도 조용히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돈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그 안에 머무름의 기준을 만들어 준다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손안에 있고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은 어떤 상태입니까? 돈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떠나고 싶어하는 공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당신의 재물운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고 같은 흐름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비우십시오. 돈을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지갑 안에 머무름의 기준을 넣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지갑을 꺼내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당장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앞으로도 더 깊은 재물운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당신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지금 실천하는 사람만이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